이제 2편, 3편, 4편을 해볼 텐데요. 아까는 도장 1단계에서는 1편에서는 도장을 오픈하는 준비 과정이었고 지금부터는 오픈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네, 한번 봐주십시오. 네, 블랙벨트 태권도장에서는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캠페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마음 보듬어 주기로 전환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로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4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종식될 때까지 저희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보듬어주는 훈련, 교육과 훈련을,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교육을 해서 인성을 키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에서 보면 태권도장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긍정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캠페인의 취지, 첫 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져 상호 간의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들이 실내 활동보다 실외 활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외 활동이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막 뛰쳐나올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염려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태권도장에서의 수련을 통해 자녀들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통해 어린 자녀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고 코로나19 종료 이후 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기환에 도움이 주고자 하며 블랙벨트 캠페인, 즉 태권도로 마음을 잇다를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태권도가 도움이 될까? 네, 그 부분은 뒤쪽을 보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목적을 볼까요? 태권도로 마음을 잇다의 목적이. 저는 뉴스를 봤어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리 애들을 걱정하는 뉴스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떤 감염에 대한 걱정은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언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에 대한 사례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은 이렇게 코로나랑 함께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해요. 즉 그 말은 언론에서 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흐려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부정적인 의미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칫하면 학교를 갔다고 가정하에 저는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길동이가 기침을 했어요. 네, 분명히 놀릴 거예요. 뭐라고 놀릴까요? 쟤 코로나다. 코로나 걸렸다. 분명히 그렇게 어떤 코로나 왕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물며 지금 지나가더라도 누군가가 기침하면 애들이 할아버지가 기침을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저 할아버지 코로나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분명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기와 코로나의 차이를 정확하게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게임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간 집에 생활을 통한 사회적 부정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중학생들이 지금 도장이 좀 나와요. 이 녀석들이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물론 온라인 시스템에 문제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등교를 못 했대요. 근데 과제를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네. 그렇게 저는 봤을 땐 이 친구인데 뭐라 하기보단 좀 위로를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태권도 수련을 통한 건강한 면역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태권도 마미따를 통해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 그 다음 이걸 통해 개학 후 학교 생활에 그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들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나왔지 않나 싶고. 네. 그래서 인성교육입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라는 것을 두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의 참뜻은 이거잖아요. 만남은 자제하고 마음만은 가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은 분명히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지인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지만 우리 수련생들, 집에 있는 자녀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인미에 많이 귀속되지 않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인성에 해당이 될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성은 무엇일까요? 그럼 본인이 선택한 그 인성은 왜 필요할까? 그리고 나와 가족들은 그 인성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더 실천한 것이 없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 이야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도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대1보다는 제일 좋은 건 1대1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혼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3명, 4명, 5명 여럿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굳이 4명이 대화에 끼지 않아도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관장님과 혹은 선생님과 그 한 명의 아이가 대화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래 집단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담이 되는 곳이 보통은 이제 태권도장, 학교가 되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의 단원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무화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보단 단원에 이렇게 급급한 교육 과정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 태권도장에서는 인성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이 좀 더 빨리 이제 될 수 있도록 긍정으로 변화를 하겠다. 그런 캠페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코로나 이후, 아직 코로나 전, 이제 중이죠. 그러니까, 숨은 영웅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우한 교민이 왔을 때, 이제 자기의 지역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우리 주민들의 모습. 그 다음, 헌혈. 그 다음, 국민들의 마스크를 빨리 배급하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기부 활동들.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애들이 그냥 볼 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짚어줘야 돼요. 왜냐? 아직까지는 판단력이 흐리고, 아직까지는 미성숙 단계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정적 시각도 물론 이제 볼 수는 있으나 그걸 아직까지는 아직 경제적인 현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정의 시각이 아닌 긍정의 시각으로 좀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인성은 자기 조절, 즉 자기 조절이 된 아이는 대인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조절과 대인 관계가 잘 된 아이는 사회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존중하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매일 조금씩 아이들과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